여보, 옆에서 소리 들려? 응, 다 들려. 너무 생생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미 늦었어. 멈출 수가 없어.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끄럽고 민망한 얘기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 강석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미란아, 나 명예퇴직 대상이래. 30에 입사해서 35년을 한 회사에 다녔던 남편이었습니다. 부장까지 올랐지만 임원은 되지 못했죠. 65이라는 나이. 회사는 이제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녁도 거르고 그냥 앉아만 있더군요. 제가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35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5을 넘긴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끊겼죠. 사실 우리 부부 사이는 오래전부터 식어 있었습니다. 스킨십은 커녕 손도 잡지 않은 지 몇 년이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집에 사는 남처럼 의무감으로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친구 정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나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라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밝은 목소리와는 달리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정혜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정혜가 한숨을 푹 내쉬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우리 남편도 명예퇴직 대상이야. 준호랑 강석 씨가 같은 팀이잖아. 둘 다 명단에 올랐대.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 강석과 정혜의 남편 준호는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팀에서 일했죠. 둘 다 퇴직 위기라니. 그럼 우리 둘 다? 응. 우리 둘 다 끝이야. 정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아, 너 요즘 남편이랑 그런 거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궁금해서. 우리 부부도 완전 끝났거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매 같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석과 저는 이미 몇 년째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우리도 비슷해. 제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정혜가 테이블 위로 몸을 더 기울이며 목소리를 한층 낮췄습니다. 있잖아, 미란아. 나 최근에 이상한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우리 나이대 부부들이 하는 특별한 모임 있대. 정혜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무슨 모임? 다른 부부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거래. 순간 제가 듣고 있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놀라지 마. 서로 바꾸는 건 아니야. 각자 자기 배우자하고만 하는 거지. 단지 같은 방에서 4명이 함께 있는 거야. 옆을 의식하면서 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왜? 왜 그런 걸 하는데? 정혜가 테이블에 팔을 꿰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극이 필요하잖아. 미란아, 우리 이대로 늙어 죽을 거야? 남편은 퇴직하고 우린 그냥 늙어가기만 하고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특별한 경험 해보고 싶지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남편들 지금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잖아. 이런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어. 다시 남자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나 생각 좀 해볼게.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혜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네 명이 함께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해봤어? 우리 남편이 준호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의외로 관심 있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준호 씨가? 응. 강석 씨한테도 얘기해봐. 그날 밤 강석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만. 우리 좀 이상한 얘기 하나 해도 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혜의 제안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다른 부부와 같은 공간에서 각자 배우자와만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강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강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정혜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 이대로 사는 게 맞나 싶더라고. 강석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 씨 부부와 그걸 하자는 거야? 응. 준호 씨도 관심 있대. 강석이 침대 끝에 앉더니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요즘 우리 관계 때문에 답답했어. 퇴직 문제도 그렇고 당신한테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여보가 원한다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그때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미친 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우리는 용인에 있는 정혜 부부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핸들을 잡은 강석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우리 그냥 돌아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석이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앞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가보자.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정혜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와, 미란아. 강석 씨도 안녕하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정혜가 차를 내왔고 우리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얼마 후 준호 씨가 내려왔습니다. 오셨어요. 강석 씨. 네 명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 얘기로 떠들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고 차잔만 들여다봤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할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불편하면 그냥 얘기하고 놀다 가도 되고요. 강석이 제 손을 꽉 잡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부부도 각오하고 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방 앞에 섰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은은한 간접 조명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샤워하고 올게. 너희도 준비해. 정혜와 준호 씨가 욕실로 들어가자 강석과 저만 남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모르겠어.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어. 아니야. 우리 해보자.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더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정혜 부부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65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죠.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준비해온 얇은 잠옷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강석도 샤워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혜가 한쪽 침대로 가서 앉았습니다. 준호 씨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반대편 침대에 앉았습니다. 네 명이 각자의 침대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준호 씨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시작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석이 저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체온이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의 작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강석이 제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나만 봐. 하지만 옆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강석의 손길이 평소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는 힘이 더 강했습니다. 여보, 이상해. 평소랑 다른 것 같아. 강석이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도. 옆에 누가 있으니까 더 떨려. 정혜의 신음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제 호흡도 빨라졌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양쪽에서 들렸습니다. 우리 침대와 옆 침대, 두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소리, 우리의 소리,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네 명이 있다는 것, 서로 다른 침대에서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하면서도 옆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강렬할 줄 몰랐습니다. 얼마 후 모든 게 잠잠해졌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혜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진짜 미쳤다. 준호 씨도 피식 웃었습니다. 강석도 따라 웃었고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 정의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장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네 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어젯밤, 솔직히 어땠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아니, 솔직히 좋았어.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너무 긴장했는데 나중엔 그게 오히려 자극이 되더라고요. 강석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이상하게 더. 정혜가 테이블에 팔을 꿰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계속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석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때? 나는 다시 하고 싶어. 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혜가 손을 쳤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규칙을 정하자. 첫 번째 규칙, 절대로 배우자를 바꾸지 않는다. 두 번째 규칙, 이 일은 우리 네 명만의 비밀이다. 세 번째 규칙, 누구라도 불편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이 세 가지 규칙 모두 동의하지? 동의해. 네 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변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평소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강석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짐을 들어주고 저녁을 같이 준비하고
식사 후엔 설거지도 도와줬죠. 예전엔 소파에 앉아 TV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여보, 뭐 도와줄 거 없어?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강석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오늘 밤 우리 둘이서도 해볼까? 오랜만에 듣는 제안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서로를 느꼈습니다. 별장에서처럼 격렬하진 않았지만 좋았습니다. 서로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강석은 아침마다 제게 키스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명예퇴직 준비 중이었지만 표정이 밝아졌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혜와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미란아, 우리 부부 완전 신혼 같아. 준호가 매일 안 놔줘. 우리도. 강석이 완전 달라졌어. 다음 만남까지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기대됐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날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정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이번엔 뭔가 좀 다르게 해볼까? 뭘? 거울을 놓으면 어때? 옆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도 보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그럼 더 많이 보이잖아. 그게 포인트야.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좀 더 솔직해지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거울을 놓으면 옆 침대가 더 잘 보일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죠. 강석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여보, 정혜가 이번엔 거울을 놓자는데 어떻게 생각해? 강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괜찮으면 나도 좋아.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좋아. 해보자. 두 번째 만남 날이 왔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만큼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뭘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설렘이 더 컸습니다. 별장에 도착하니 정혜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가자 한쪽 벽에 큰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만큼 컸습니다. 우와, 강석이 감탄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솔직해지고 싶어서. 정혜가 거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준비 시간도 짧았습니다. 모두 빨리 샤워를 마치고 각자의 침대로 갔습니다. 어색함도 덜했죠.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익숙해졌죠.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 침대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여보, 보여? 응. 나도. 강석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거울을 통해 보이는 옆 침대의 움직임이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정혜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컸습니다. 정혜야. 준호 씨의 낮은 목소리.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강석이 저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 옆 침대의 모습,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현실과 반영이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보다 더 강렬했던 것 같아. 모든 게 끝난 후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거울 때문인가 봐. 강석도 동의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정혜는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일상에서도 네 명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죠. 겉으로 보면 그냥 친한 부부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었죠. 그게 묘한 유대감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이 끝난 후 정혜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번엔 다른 데서 만나볼까? 별장만 계속 오니까 좀 지루하지 않아? 어디? 호텔. 그것보다 더 특별한 곳.
며칠 후 정혜가 보내온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러브호텔 주소였습니다. 여기 테마룸이 있대. 우리 한번 가볼까? 강석에게 보여주자 그도 당황했습니다. 러브호텔은 좀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호기심은 생기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온 거 뭐 한번 해보자. 결국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만남 날, 네 명이 강남 한복판의 러브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평일 낮이었지만 사람들이 꽤 있었죠. 우리 진짜 대담해진 것 같아.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어쩌려고.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호텔 직원의 안내로 올라간 스위트룸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둥근 침대, 화려한 조명, 그리고 천장의 거울까지. 벽면 전체가 거울이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대단하다. 강석이 감탄하며 둘러봤습니다. 그날 밤은 별장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 특유의 분위기가 우리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장의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거울이었습니다. 물침대가 출렁거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또 다른 자극이었습니다. 6번째 만남을 지나 우리는 본래의 목적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7번째 만남은 더 대담했습니다. 정혜가 찾아낸 곳은 주차장에 세운 캠핑카였습니다. 좁은 공간이 더 밀착되는 느낌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울에 비친 준호 씨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저쪽을 보고 있지? 강석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의 목소리에 유독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8번째 만남 후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는데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혜가 실수인 듯 강석 옆에 앉았습니다. 아, 미안. 자리 잘못 앉았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석도 가만히 있었죠. 저와 준호 씨도 마주 앉게 됐습니다. 준호 씨가 저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손이 스쳤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잔을 받을 때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혜가 강석 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강석도 그쪽을 의식하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 씨의 움직임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여보, 제가 강석을 불렀습니다. 응? 우리 이상해지는 것 같아. 강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느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게 끝난 후 4명이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을 주고받았을 텐데 그날 밤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석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준호 씨가 당신한테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친절한 거지. 아니야. 눈빛이 달라. 나는 느껴. 강석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는 정혜한테 관심 없어? 제가 되물었습니다. 강석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미안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그래. 준호 씨가 자꾸 신경 쓰여.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위험한 선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 강석이 말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이에 처음과는 다른 위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순수한 호기심은 이제 다른 형태의 욕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9번째 만남이 다가왔을 때 정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우리 이번엔 진짜 특별한 데 가볼까? 또 어디? 비밀. 와서 봐. 정혜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만남 장소 주소를 받았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클럽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클럽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스와핑 클럽이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부부들이 서로 배우자를 교환하는 곳이었죠. 강석에게 보여주자 그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손이 떨렸습니다. 정혜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정혜야, 이게 무슨 장소야? 너 정신 차려. 알았어. 놀랐지. 근데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니야. 그냥 구경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지. 결국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밤, 4명이 그 클럽 앞에서 만났습니다. 건물 외관은 평범한 바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규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고 음악이 흐르는 고급 바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도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우리처럼 중년 부부들도 꽤 있었죠. 우리는 구석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 쌍의 부부가 보였습니다. 50대 정도 돼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테이블의 부부와 대화를 나누더니 함께 일어나 커튼 뒤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바꾸는 거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정혜가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두 쌍의 부부가 함께 커튼 뒤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일상인 것처럼. 저 사람들 표정 봐.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 강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서로를 안고 웃으며 나왔죠.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쯤 있다가 우리는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땠어?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궁금하진 않았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우리가 욕심을 부린 거죠.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강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대로 별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강석이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본 거 어땠어? 뭐가? 저 사람들, 배우자를 바꾸는 거 너무 자연스럽더라. 우린 안 그러기로 했잖아. 그게 우리 규칙이고. 알아. 근데 궁금하지 않아?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우리보다 더 자유로워 보이던데. 강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옆 침대에서 정혜와 준호 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죠. 여보, 우리 그냥 한 번만. 뭘? 상상만.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한다면 어떨지. 미쳤어? 그건 안 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상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10번째 만남 때 모임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혜가 강석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강석 씨, 이거 드셔봐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정혜의 손가락이 강석의 입술을 스쳤습니다. 저와 준호 씨도 마주 앉게 됐습니다. 준호 씨가 저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미란 씨, 요즘 정말 아름다워 보이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식사 후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한두 잔만 마셨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혜가 와인병을 계속 따랐습니다. 오늘은 좀 마시자. 우리 너무 긴장하고 사는 것 같아. 술이 1잔, 2잔, 3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평소보다 스킨십도 많아졌습니다. 정혜가 강석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석 씨, 요즘 운동해요? 어깨가 정말 단단한데. 아, 네, 조금요. 강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도 저에게 다가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미란 씨, 향수 바꾸셨어요? 정말 좋은 향이네요. 네, 최근에 새로 샀어요. 잘 어울리세요. 술이 더 들어가자 모두 취기가 올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위로 올라갈까? 정혜가 말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정혜가 비틀거렸습니다. 강석이 재빨리 그녀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해요. 강석 씨 손 따뜻하네요. 두 사람이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도 비틀거렸습니다. 준호 씨가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해볼까? 정혜가 말했습니다. 뭐? 칸막이 치우는 거 어때? 우리 이제 익숙하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다 보이는데. 제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강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해보죠.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4명이 일어나 칸막이를 치웠습니다. 이제 두 침대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보이는 거리였죠. 불이 꺼지고 시작됐습니다. 강석이 저를 끌어안았지만 제 눈은 자꾸 옆을 향했습니다. 정혜와 준호 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칸막이가 없으니 모든 게 다 보였습니다. 강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 옆으로 갔습니다. 정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응, 나만 봐. 미안.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옆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정혜와 준호 씨의 움직임이 격렬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서로를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 옆을 의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강석이 갑자기 정혜야,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정혜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뭘 한 거지? 강석이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충격과 죄책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도 조용해졌습니다. 정혜와 준호 씨도 우리 대화를 들었을 거였습니다. 칸막이를 치운 건 실수였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위험한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날 밤 모든 게 끝난 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잠그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석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말하지 마. 제발. 저는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어기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신체적으로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석과 저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솔직히 준호 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 눈빛, 손길.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혜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정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란아, 다음 주 토요일 만남 어떻게 할까?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 가야겠지. 이대로
끝낼 순 없으니까. 강석이 말했습니다. 그 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별장에 도착하니 정혜와 준호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4명 모두 소파 끝에 각자 떨어져 앉았습니다. 선계소구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난번 일 말이야. 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넘을 뻔했어. 아니, 마음속으론 이미 넘었고. 강석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혜 씨 이름을 불렀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속으로 계속 강석 씨 이름을. 정혜가 고백했습니다. 볼이 붉어졌습니다. 강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 이거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규칙을 정했잖아요. 절대 배우자를 바꾸지 않는다고. 맞아요. 이대로 계속하면 결국 선을 넘을 거예요. 준호 씨가 동의했습니다. 정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근데 나는 그만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준호보다 강석 씨 생각이 더 많이 나. 밤마다 생각해. 강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정혜 씨, 강석 씨. 근데 사실이잖아요. 당신도 나 생각하죠? 강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란 씨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생각하셨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생각했어요. 많이요. 많이? 네, 많이. 강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한 달 쉬는 게 어때요? 서로 떨어져서 생각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좋겠어요. 강석이 동의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각자 생각 좀 해보는 거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식사도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긴 한 달이었습니다. 정혜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강석과의 관계도 더 나빠졌습니다. 대화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저는 준호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손길. 강석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시 토요일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하니 정혜와 준호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한 달 동안 많이 지친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어땠어? 정혜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어. 계속 생각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뭘? 준호 씨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요. 미란 씨. 한 달 내내 생각했어요. 강석이 정혜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정혜 씨 생각했어요. 매일. 우리 진짜 망한 거네. 정혜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테이블 위에 술병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좀 마시죠. 그래야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와인, 위스키 섞어 마셨습니다. 점점 취기가 올랐습니다. 정혜가 강석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석 씨, 솔직히 말해요. 나 원하죠? 강석이 정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네, 원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씨, 저는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요. 원해요. 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성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그냥 한 번만 해볼까? 정혜가 말했습니다. 규칙 깨는 거 딱 한 번만. 그러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 강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도. 궁금해. 솔직히. 술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위로 올라가자.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혜가 강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근데 나 오늘 강석 씨랑 하고 싶어.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거구나. 준호 씨가 강석에게 말했습니다. 강석 씨, 괜찮으시면 제 아내랑, 저는 미란 씨랑. 강석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란 씨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그렇게 우리는 규칙을 깼습니다. 강석과 정혜가 한쪽 침대로 갔습니다. 저와 준호 씨는 반대편 침대로. 불이 꺼졌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강석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이었습니다. 체격이 달랐습니다. 더 넓은 어깨, 더 단단한 가슴. 미란 씨, 떨고 계세요. 무서워요. 천천히 할게요.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강석보다 손이 컸습니다. 부드럽게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옆에서 강석과 정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 씨, 정말 괜찮아요? 네, 강석 씨. 전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었죠. 준호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미란 씨, 향기가 좋으세요. 감사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준호 씨의 손길이 제 피부를 더듬었습니다. 아름다우세요. 강석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강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 씨, 피부가 정말 부드럽네요. 강석 씨, 손이 따뜻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도 준호 씨와 함께 했습니다. 준호 씨, 네. 미란 씨, 이상해요. 저도 그래요. 그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제 몸의 곳곳을 만졌습니다. 강석이 한 번도 만져주지 않았던 곳들까지. 옆에서는 강석과 정혜가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의 신음 소리도.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제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란 씨,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강석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크기도, 각도도, 리듬도. 아, 소리가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계속해요.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강석은 항상 빨리 끝냈는데 준호 씨는 달랐습니다. 미란 씨, 너무 좋아요. 저도요. 옆에서 강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 씨, 이거 너무. 저도 강석 씨, 정말 좋아요. 네 사람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음, 숨소리, 침대 소리. 준호 씨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미란 씨, 나올 것 같아요. 저도요. 옆에서 정혜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강석 씨, 강석도 거친 신음을 냈습니다. 정혜 씨,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준호 씨, 준호 씨도 제 안에서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 거친 숨소리. 우리가 뭘 한 거지? 정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성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어. 준호 씨도 일어나 앉았습니다. 강석이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 못했습니다. 저도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짐을 챙겨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에서 정혜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석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준호 씨의 흔적을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미란아, 우리 한 달 동안 연락하지 말자. 미안해. 저도 답장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우리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옥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강석과 저는 말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준호 씨의 손길, 강석과 정혜의 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강석과 마주쳤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강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너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안 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강석이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당신은? 나도 모르겠어. 그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혜였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미란아, 정혜야, 어떻게 지내? 그냥. 너는? 나도 그냥.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할래? 얘기 좀 하자. 정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란아, 나 준호랑 한 달 내내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냈어. 우리도 심각하게 이혼까지 생각했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도 그래. 미란아, 솔직히 말할게. 나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강석 씨를.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나도 준호 씨 생각했어. 많이. 응, 많이. 거의 매일. 정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정말 망한 거지? 모르겠어.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솔직히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강석과 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강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여기.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어. 너희는? 회사 근처라. 퇴직 관련 서류 처리하러 갔다가. 강석이 대답했습니다. 같이 앉을래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와 정혜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네 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강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날 이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도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모두 동의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전 솔직히 후회돼요. 그날 일이 규칙을 깬 게. 저도요. 강석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솔직히 또 하고 싶기도 해요.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후회는 되는데 또 생각나요. 그날이. 정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근데 그게 더 힘들어. 후회하면서도
또 원하니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갈 것인가? 그 답은 다음 만남에서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선택이.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각자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 잔들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강석 씨가 자꾸 생각나. 미안해, 미란아. 근데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 제 가슴이 아팠지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나도 준호 씨 생각해요. 많이. 제가 고백했습니다. 강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도 정혜 씨를. 준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란 씨를.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솔직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럼 우리. 정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강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는 건 안 돼요. 그건 이혼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건 너무 심해요. 준호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정혜가 물었습니다. 이대로 살 수도 없잖아. 우리 서로한테 감정이 생겼는데.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어때요? 이 모임을 완전히 끝내고 각자 부부끼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될까? 정혜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면 그때는 정말 이혼하는 수밖에 없겠죠. 강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우리 부부끼리. 준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한 달이 아니라 석 달. 석 달 동안 4명 모두 일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그 기간 동안 각자 부부끼리 관계를 회복해보는 거죠. 석 달.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정혜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시 만나서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계속 친구로 지낼 건지 아니면 완전히 헤어질 건지.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요. 제대로 작별하는 자리를. 그리고 석 달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다음 주 토요일. 별장에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준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강석이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미란 씨, 석 달 후에 봬요.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석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마지막 기회야. 석 달 동안 우리 제대로 해보자. 그래, 노력해보자.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준호 씨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왔습니다. 마지막 만남의 날. 우리는 별장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혜가 정성껏 요리를 했고 저도 디저트를 만들어 갔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건배할까요? 준호 씨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뭐해? 우리 우정에. 그리고 각자의 새로운 시작에.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정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떨었는지. 맞아요. 저 심장 터질 뻔했어요. 준호 씨도 웃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순수했던 것 같아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길을 잃었죠. 맞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있어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정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웃었고 많이 울었어. 거의 다 잃을 뻔했지만 결국 찾았잖아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이 별장, 우리 추억이 많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안 올 거 생각하니까 아쉽다. 정혜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죠. 다른 방식으로. 강석이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정혜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미란아, 고마워. 평생 친구하자. 그래, 평생. 강석과 준호 씨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석 씨, 건강하세요. 준호 씨도요. 연락하고 지내요. 그리고 준호 씨와 제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강석과 정혜가 보는 앞에서.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습니다. 미란 씨, 행복하세요. 준호 씨도요. 각자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별장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강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해낼 거야. 석 달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시로 준호 씨 생각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강석도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게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하고 싶어? 응. 우리 데이트할까? 오랜만에. 데이트? 응. 젊었을 때처럼. 우리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영화를 봤습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이렇게 걸어본 게 언젠지 기억나? 글쎄, 30년은 된 것 같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빈도가 줄었습니다. 강석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여보, 나 카페 차리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진짜? 응. 우리 둘이 같이.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구상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 글쎄, 다시는 어때? 다시? 응.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밤에는 강석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배려했고 더 대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았어? 응. 당신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나도. 석 달이 거의 다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석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아직도 준호 씨 생각나?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생각은 나. 근데 예전만큼은 아니야. 이제는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래. 정혜 씨 생각은 나는데 당신이 더 중요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강석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잘하고 있어. 드디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했던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4명이 모두. 카페에 도착하니 정혜와 준호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석 달.
어떻게 지냈어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우리 부부 많이 좋아졌어요. 강석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도요. 정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랑 여행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저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카페 차리기로 했어요. 같이. 와, 대박. 축하해. 정혜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준호 씨를 봤습니다. 석 달 전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친구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결정할까요? 강석이 물었습니다. 계속 친구로 지낼 건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부부 친구로요. 저도요. 정혜가 동의했습니다. 가끔 밥 먹고 영화 보고 그 정도로.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강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네요. 그 모임은 정혜가 말했습니다. 응, 끝이야. 하지만 우정은 계속되는 거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녀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평범한 친구들처럼 더 이상 묘한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정혜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란아, 우리 잘 견뎌냈어. 그러게, 우리 대단해. 준호 씨와도 가볍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란 씨, 행복하세요. 준호 씨도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강석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한 거야.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강석과 저는 약속대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다시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동네에 있는 아담한 카페였죠. 매일 아침 함께 카페 문을 열고 저녁엔 함께 닫았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이야기를 나눴죠. 강석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게 커피를 내려주고 오늘도 예쁘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강석에게 더 관심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든 거 없어? 서로를 배려하게 됐습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가끔 정혜 부부가 놀러 왔습니다. 평범한 손님처럼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미란아, 카페 대박이네. 그래, 고마워. 너희 부부 보기 좋다. 진짜 신혼 같아. 정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그래. 표정이 밝아졌어. 정말이었습니다. 4명 모두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호 씨를 봐도 이제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강석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2년 전 생각나? 응. 그때 우리 정말 위험했잖아. 맞아. 거의 다 잃을 뻔했어. 근데 동시에 그게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예전처럼 살고 있었을 거야. 서로 무관심하게. 강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우리 그 경험을 통해 배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었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맞아. 소통하고 배려하면 됐는데. 우린 그걸 안 했던 거지. 이제는 하잖아. 매일. 그래. 고마워, 여보. 나도 고마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강석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랜만에 들으니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를 열면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서로 손도 잡지 않고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더군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전 모습이었죠.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제 주제 넘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네? 서로 얼굴 좀 보면서 대화하세요. 휴대폰은 잠깐 내려놓고요. 지금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젊은 부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말 했네요. 제가 물러나려는데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로를 쳐다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색하지만 대화를 시작하더군요. 강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잘했어. 응. 우리가 배운 걸 나눠주는 거잖아. 멀리서 찾지 말고 옆을 보라고. 그러게,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나 오늘 카페 갔다 왔어. 문 닫았더라. 응. 오늘 일찍 닫았어. 우리 데이트하러 갔거든. 뭐, 너희가 데이트? 응.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해. 영화 보고 저녁 먹고. 대박. 나도 준호한테 그러자고 해야겠다. 정혜가 웃었습니다. 너희는 어때? 우리. 좋아. 진짜 좋아. 요즘 준호가 나한테 관심이 엄청 많아. 매일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봐. 잘 됐다. 우리 모두 잘하고 있네. 그러게. 결국 우릴 구한 거야. 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이러니하지? 거의 무너질 뻔한 그 일이 우릴 다시 세워줬어. 미란아, 후회해? 뭘? 그때 그 일들.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복잡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도 들어. 근데 동시에 그게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죽은 부부로 살고 있었을 거야. 나도 그래.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좋아. 응. 우리 모두 행복하니까. 미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나도 고마워. 정혜야.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강석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제는 옆에 앉았습니다. 뭐 봐? 그냥 뉴스. 재미없어. 그럼 우리 산책할까? 지금. 밤인데? 응. 날씨 좋잖아. 별도 보이고. 좋아.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별 봐. 제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예쁘다. 응. 우리 예전엔 이런 거 같이 안 봤잖아. 그러게. 왜 그랬을까? 너무 바빴나 봐. 서로한테 무관심했고. 이제는 안 그래. 강석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이제는 서로 보니까.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을 잡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강석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행복해. 너는? 나도. 정말 행복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그래. 서로 챙기고, 대화하고, 약속해, 약속해. 몇 달 후, 카페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제가 온라인에서 이 카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부가 함께 운영하신다고. 네, 맞아요. 저희 부부도 요즘 관계가 안 좋아서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일단 커피 드릴게요. 천천히 이야기 나눠요. 커피를 내려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20년째 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낸다고. 저희도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거의 30년을 그렇게 살았죠. 정말요? 그럼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솔직히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거의 이혼할 뻔했죠.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뭘 잃어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인사하기, 저녁에 오늘 어땠냐고 물어보기, 주말에 같이 산책하기.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될까요?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솔직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말하는 거죠.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녀가 나간 후 강석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좋은 일 했어. 응. 우리가 배운 걸 나눠주는 거니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부부가 다시 시작한 카페로 많은 부부들이 찾아왔습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저희는 가능한 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그 2년 전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만의 비밀이니까.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은 나눴습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손을 잡으세요. 대화하세요. 어느 제시도 성계송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정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미라나, 강석 씨. 우리 축하할 일이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인데? 우리 손주 생겼어. 딸이 임신했대. 와, 축하해. 우리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저녁 먹으려고. 시간 돼? 당연하지. 가자.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4명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하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러게. 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우리 정말 멀리 돌아온 거야. 정혜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잖아. 각자. 맞아. 제자리. 제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건배할까? 우리의 여정에 4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나저나 미라나, 너희 카페 진짜 대박이더라. 오늘 지나가다 봤는데 사람들 줄 서 있던데? 응. 요즘 손님이 많아졌어. 부부들이 많이 와. 너희가 상담도 해주잖아. 소문났어. 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상담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 경험 나누는 거지. 강석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야. 요즘 부부들 다들 힘들잖아. 특히 우리 나이대는. 정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이 들면서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 자식들은 독립하고 배우자밖에 없는데 그 사이마저 멀어지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서로한테 집중하는 거.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늦지 않았어. 깨달은 게 어디야?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봐. 정혜가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응. 카페로 놀러와. 꼭 갈게. 준호 씨도 케이크 좋아하잖아. 하하. 그럼요. 헤어지면서 준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그저 좋은 친구를 보는 눈빛. 미란 씨.
항상 행복하세요. 준호 씨도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강석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준호 씨 보면서 느꼈어. 뭘? 이제 정말 아무 감정도 없더라. 정혜 씨한테. 나도 그래. 준호 씨 보는데 그냥 좋은 친구더라. 우리 제대로 이겨낸 거야. 강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당연하지.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우리 집. 예전에는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공간이 이제는 가장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보, 차 마실래? 응. 좋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TV는 그냥 배경음악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재밌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넷이 모이니까 좋더라. 근데 예전이랑 완전 다르지? 그럼. 예전엔 묘한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젠 그냥 편해. 그게 정상이지. 친구들끼리는 편해야지. 맞아. 강석이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응. 잘 살고 있어. 가끔 무서워. 이 행복이 깨질까 봐. 안 깨져. 우리가 지키면 돼. 어떻게? 계속 이렇게 서로 챙기고 대화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그래.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게. 강석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다음 날 아침 카페를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왔던 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머, 어서 오세요. 그때 그분이시죠? 네. 저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남편이랑 정말 좋아졌어요. 그때 사장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매일 아침 인사하고 저녁에 오늘 어땠냐고 물어보고. 와, 정말 잘 됐네요.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저기 계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아내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분 앉으세요. 제가 특별히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부부에게 가져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계속 노력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 부부가 살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석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그 부부 왔었어. 기억나? 몇 달 전에 관계 안 좋다고 했던. 응. 기억나. 어떻더라? 완전 좋아졌대. 우리 조언 듣고 노력했더니 잘 됐네. 뿌듯하다. 그치? 나도 그랬어. 우리가 겪은 게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맞아. 우리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의미 있는 일이야. 몇 주 후,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 리포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인데요. 이 카페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사요? 놀랐습니다. 네.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관계 회복 상담도 해주신다면서요? 요즘 화제더라고요. 아, 상담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 경험이 궁금합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강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빼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셨는지 그 과정만 여쭤볼게요.
우리는 리포터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그 2년 전의 일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배운 교훈들을 나눴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30년 가까이. 그걸 깨닫고 변화하기 시작했죠. 어떤 변화였나요? 작은 것들이요. 매일 아침 인사하기, 감사 표현하기, 손잡기, 데이트하기. 그런 작은 것들이 효과가 있었나요? 엄청났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서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30년 무관심했던 부부. 다시 사랑에 빠지다. 다시. 카페의 특별한 이야기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봐.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 정말 잘 썼네. 우리 진짜 멀리 왔구나. 응, 정말 멀리. 기사가 나간 후 카페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관계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늦은 건 없어요.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변화를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카페 5주년 기념일에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혜 부부도 왔고 그동안 도움을 드렸던 부부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건배. 다시 카페 5주년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정혜가 다가왔습니다. 미란아, 고마워. 왜? 내가 있어서. 5년 전 그때 내가 끝내자고 했잖아. 그때 내 말 들어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잘 살고 있지? 응. 정말 잘 살고 있어.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강석과 나란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5년이야. 그러게, 빨리 지나갔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응.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근데 결국 우리 이겨냈어. 그래, 함께. 여보, 나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가끔, 정말 가끔 그때 생각나. 언제? 5년 전. 그 모임. 강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가끔 생각나. 솔직히 후회해? 아니, 후회는 안 해. 그 경험이 우릴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근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자극이 아니라 관심이었어. 맞아. 서로에 대한 관심. 이제는 알잖아. 응. 확실히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 여보, 자장가 불러줄까? 강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 자장가? 응. 예전에 우리 딸 재울 때 불러줬잖아. 기억도 나네. 한 30년 전? 응. 불러줄까? 좋아. 강석이 나지막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정은 틀렸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강석이 물었습니다. 어때?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장가야. 과찬이야. 아니야. 진심이야. 당신이 불러줘서 좋은 거야.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였지만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거의 모든 걸 잃을 뻔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순이 넘어도 이른이 되어도 우리에겐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느낄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 아침마다 마주치는 그 사람.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데이트했나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옆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마음이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엔 사람이 떠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돌아올 기회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후회하기 전에 시작하세요. 오늘부터요.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오늘 어땠어? 한마디면 됩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다시 사랑이 됩니다. 지금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다시를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